우리 이선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카카오 이제 한 종목을 가지고 두 분이서 함께 봐주실 텐데요. 자, 카카오를 56,472원에 24%. 예. 어쨌든 손실이지만 점점 올라오니까, 폼이 올라오니까 우리 선님께서도 기분이 같이 좀 올라오는 기대감이 올라오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얼마까지 오르고 그리고 얼마나 이익 시점에서 얼마나 줄여야 할까요? 뭔가 살짝 악에 받친 듯한 느낌이. 네, 이 카카오가 진짜 많이 올랐다가 워낙에 많이 떨어졌고 맞아요. 작년 하반기에 한 번 또 우리에게 살짝 희망을 줬었잖아요. 반등이 좀 잘 나왔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나 했지만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우리의 카카오입니다. 네. 이번에 다시 한번 강한 반등 보여주고 있는데 어디까지 목표를 봐야 되는 그쵸. 건지 저희가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분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요, 이 종목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네, 일단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보유하겠습니다. 박준현 운용형님께서는 네, 저는 매도 의견입니다. 매도입니다. 달렸네요. 오늘 두 분의 의견이 조금 다른데 한 분씩 들어보죠. 자, 전문가님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카카오 어디까지 이번에 살아날까요? 뭐 그 카카오를 좀 보시면서 말은 함구하겠습니다. 말이 길면 좋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느끼시는 바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제 진실된 바람이고요. 예전에 네. 카카오 주가 17만 3천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을 보시면서 기억하시는 게 많을 것 같고, 일단 보유 의견은 제가 일단 보유라 그랬잖아요. 네. 저는 카카오를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것. 그런데 지금 네이버가 올라간 이유를 보면 하이퍼 클로버인가요? X? 네, 하이퍼클로버. 네, 하이퍼 클로버. 이 X, AI죠. 이 모멘텀 타고 지금 가면서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의 역시나 수급세거든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카카오 그룹주 중에 주가가 가장 많이 간 종목이 뭐냐? 카카오뱅크입니다. 네, 그러네요. 네, 카카오뱅크 오늘도 14% 올랐거든요. 제일 세요. 수급의 비밀이 있습니다. 수급에. 소리 소문 없이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담았어요. 오늘 진짜 많이 샀네요. 네, 오늘 정말 거래량도 많고, 여기 보시게 되면 거의 지금 7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하루도 안 쉬고 샀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누가 사람. 카카오뱅크 사겠어요? 이런 짝사랑. 지금 은행주를 매당도 안 주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 보시게 되면 7월 10일부터 계속 팔았습니다. 완전 반대네요. 네, 완전 반대예요. 근데 외국인들은 하루도 안 빠지고 다 샀고, 연기금도 하루도 안 빠지고 다 샀어요. 연기금도. 네, 연기금도. 그러네요. 흔히 말하는 예전에 싼끌이.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들이 소외 주식 매수세를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거죠. 그게 그렇죠. 산 이유군요. 수급의 비밀이 있다. 그러면 네이버처럼 AI 모멘텀이 카카오에도 묻어올 수 있겠느냐? 전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전에 인터넷 플랫폼 업체를 했을 때도 너무 고가에서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역시나 욕을 많이 먹었죠. 근데 결과는 뭐 제가 맞았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저는 15만 원 권역부터는 그때 보유자 영역이다. 13만 원부터는 위험하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주가 그 뒤로 계속 떨어졌거든요. 네. 결국은.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밑에 샀으니까 다 책 청산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네. 카카오도 수급의 비밀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차트 모습 보시면 6만 원대 매물대 엄청 많아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 수급이 단시간에 외국인들이 수급세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평균 단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평균 단가가 거의 시청자님하고 비슷해요. 한 5만 원 초반대입니다. 약간. 네. 5만 원, 5만 2천 원, 5만 3천 원, 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냥 주봉으로 보게 되면 6만 원까지가 상승 모멘텀인데 저기보다 조금 더 힘을 썼습니다. 오버슈팅 나오면서 6만 원 걸치기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저는 네. 일단 보유 의견을 드리고, 목표가는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릴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저는 수급세의 비밀이 지금 있는,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네. 수급세의 비밀이 있는 단기 반등 모멘텀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네. 수급세는 당분간 조금은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네이버 같은 동력에 관해서, 추세 동력에 관해서는 조금 더 약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6만 5천 원 정말 좀 제 주관이 많이 반영된 겁니다. 후하게 드렸고요. 저는 뭐 손절가는 지난번 그 저점 있죠. 4만 7천 원 권역. 여기 차트 모습 보시면 이번에 아래 꼬리 달린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대형주를 지금 투자 관점이 아니고 매매 관점이라는 거죠. 이 4만 7천 원 뚫리면 손절하는 전략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유는 보유인데 아주 긍정적인 보유는 아니었고, 그쵸. 네. 그래도 조금 더 수익을 챙겨 나올 수 있는 가격대 한번 체크해 드렸고요. 운영용님께서는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예, 우리가 딱 그 카카오 하게 되면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루 종일 쓰는데 예. 하루 종일.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 카카오 하게 되면 엄청나게 성장주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카카오로 볼 때 무늬만 성장주다 얘기를 하거든요.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성장주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가 17만 원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 하게 되면 일단 핵심 자회사가 카카오페이지 않습니까? 상장했다. 카카오페이고 네. 카카오뱅크예요. 네. 카카오뱅크는 그래도 20%씩 이익이 증가해요. 근데 오늘 카카오페이가 실적 발표했거든요. 카카오페이도 실적 발표했는데 카카오페이가 매출액이 작년 대비 11% 정도밖에 안 늘어났고 적자도 작년하고 똑같이 늘어났어요. 적자예요. 125억 정도. 잘한다. 그러면 카카오가 지분법으로 해서 연결로 실적을 반영될 수 있는 것 자체는 현재로 봐서 실적으로 봐서는 카카오뱅크밖에 없어요. 네. 근데 카카오뱅크가 예전처럼 이렇게 성장하지 않거든요. 20% 성장한다 하더라도. 약하네요. 그럼. 네.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카카오의 연결로 반영되는 실적들 자체가 약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미 2021년도에 영업이 5,900억인데 2022년도 작년도도 5,800억, 올해 5,400억이에요. 이게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3년 동안. 네. 그럼 내년도 이제 7,500억 늘어나는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카카오뱅크 그 부분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25년도에 9,000억이거든요. 단기 순이익은 4,000억짜리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성장성을 얘기할 때 투자 지표상 이게 ROE가 따라가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가면 거품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기 자본율이 3%입니다. ROE가 3%라는 것 자체는 카카오에 투자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정계금이라고 했으니까 ROE가 3% 정도 수익을 낸다. 수익이 복리로 계산이 된다. 그렇게 의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정상적으로 주가가 평균 3% 정도 올라가야지 정상적인 회사입니다. 예. 근데 주가가 5만 원짜리가 17만 원까지 주가 급등했으니까 그래서 거품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올라갈 때는 주가가 빠르게 못 갑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탄력이 떨어진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주가의 그 가격 자체는 기술적으로 우리 김민정 과장이 했다시피 6만 원대가 지금 엄청나게 매물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길게 투자하신 분들은 내년도라든가 내후년도까지 보신 분들은 뭐 제가 보기 6만 8천 10만 원 이상까지 가져가도 된다고 봐요. 일단은 올해로 본다 한다면 개인적으로 6만 원 이상 올라가게 되게 되면 상당히 저항을 좀 받지 않겠는가.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6만 8천 이상 가져가시고 네. 현재로 약간 짧은 매매를 하신다 한다면 6만 원 정도가 적정한 매도 가격이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 가격은 없습니다. 네, 자 오늘 이선님께서 올려주신 카카오 두 분의 의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엇갈리셨는데 우선은 박준현 운용력께서는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성장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없음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고요. 반대로 김민준 전문가께서도 보유기는 하는데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번에 움직임은 수급의 답이 있었고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 동력은 글쎄다 이렇게 하시면서 보유 의견이지만 목표가 6만 5천 원, 손절가 4만 7천 원 제시했습니다. 네.